10억짜리 이상 되는 아파트거나 아니면 지금은 보통 5억 이하 서울은 3억 이하짜리 그래서 1금융권에서 아예 거래 취급을 안 하는 물건들 완전 저소득층이거나 뭐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거기도 좀 이렇게 떨어진 경향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떨어지는데. 가장 이렇게 두터운 층은 10억대 전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남들보다 싸게 사거나 남들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요. 예,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안 빠지고 자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이경실 파산 직전 아파트 경매 나왔다. 예, 근데 이제 뭐 내용 봤을 땐 파산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모르죠. 개인사니까 제가 뭐 아는 건 없고 그리고 그게 관심도 아니고 다만 이제 예, 오늘 뭐 이렇게 언론에서 막 이것저것 해서 아무래도 유명인이다 보니까 예, 기사 쓰기 좋으니까 예, 막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천동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지금 뭐죠? 아까 아이씨. 예. 89평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주소까지 나왔네. 야, 이건 좀 개인 연예인의 그 프라이버시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972년도에 건축된 아파트예요. 보니까 70년 72년에 그러니까 야, 50년이 넘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입지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뭐 재개발을 기대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그 고가의 주택들은 재개발 안 합니다. 예, 주인들이 예, 여기서 거의 70살, 80살까지 사시던 분들은 뭐 나 죽으면 그때나 재개발을 해라.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재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 이익도 없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채무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대부업에 넘기고 A씨는 뭐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부채 없이 구매했다가 그죠? 아무래도 잘 나갈 때 뭐 구매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인제 뭐 살다 보면 예, 금리가 가장 싸니까 예. 은행 대출 통해서 인제 은행 대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왜 그랬겠어요? 아니 은행 대출이 유리하잖아.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채권자가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항상 채권자가. 그러니까 시세가 얼마다 뭐 이렇게 떠들어도 채권자가 누구냐. 만약에 은행에서 13억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 가격을 우리가 달리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호에서 13억을 받았다. 그러면 근데 인제 물론 이건 좀 사연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개인 채무를 갖다가 대부업에서 채권 양도로 가져간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건 제가 등기부를 안 봤으니까. 근데 인제 일단 핵심은 제가 한번 봤어요. 예, 봤는데 아 뭐 다른 건 뭐 있겠어요. 그냥 마음에 들면 사는 거지. 사는 건데 자 이게 너무 커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취득세도 많이 나온다고요. 시세와 상관없이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대강 일부러 예. 일부러 경매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매매가 안 되니까 매매한 방법으로 경매에 넣으면 특히 이렇게 유명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언론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홍보를 해 주잖아요, 매물 홍보를. 일반 중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안 되니까. 그죠? 중개인들이라고 해 봤자 자기 네트워크 범위에서밖에 홍보가 안 되니까. 어찌 됐든 경매에 나온 건데 뭐 낙찰 가격이 뭐 크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규모가 작고 이렇게 좀 일반 보편적이지 않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 시세를 얼마에 매매됐다라는 시세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시세를 일부러 부풀려서 많이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는 10억 짜리인데 일부러 20억에 사는 거예요. 뒤로 또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야 20억으로 그다음에 감정가가 잡히고 대출을 갖다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무슨 우리 그 금액이 너무 저렴하거나 단지 수가 많은 곳 이런 곳은 안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주식으로 얘기하면 작전이죠, 작전주. 그죠? 작전주의 특성이 뭐예요?
오너 지분이 많아서 오너 지분은 시장에 안 나오니까 오너 지분이 많고 그죠? 회사 규모가 작아야 작전하기가 좋죠. 삼성전자를 작전주가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바닷물에 오줌 넣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지역, 시장 규모가 작은 지역은 부동산도 가격에 작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인제 또 하나 제가 강조했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아파트는 아파트 시세는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1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와 넘어가지 않는 아파트에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물론 인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은 바뀌겠지만 왜 그러냐면 1 가구 1 주택이라고 해서 다 비과세 아니죠. 1 가구 1 주택에 우리가 비과세 기준에 뭐 2년 이상 보유에 실거주에 뭐 하고 있지만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양도가액 12억 이하입니다. 12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상이 안 됩니다. 우리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아파트가 예전에는 한 7억 5억 이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오래 거주하면 올라도 세금을 안 내도 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억이 넘었다고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연금 기준도 12억 이하죠, 기준이. 맞을 거예요. 예, 제가 뭐 확인 안 해 봤지만 하도 바뀌고 제가 요즘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세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도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10억에서 12억이 넘어가는 거는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나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예, 사실관계를 하여튼 호도하면 선동하기 위해서 뭐 강남에 30억 아파트가 뭐 50억이 됐니 뭐 아파트가 100억이 됐니 뭐 오피스텔이 얼마가 됐니 막 이딴 소리 하는데 그거는 다른 물건입니다. 시장이 완전 다른 물건이에요. 그냥 돈질하는 물건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대중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준점 그죠? 를 봐야 되는 거는 12억까지예요. 물론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일단은 투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투자란 말도 웃기지만 예. 뭐 넘어가는 거 살 수도 있죠. 하지만 기준을 달리 봐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각도가. 그런데 인제 그걸 다 싸집어서 얘기를 하죠. 어?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인제 뭐 전문가랍시고 하는데 전문가라는 말도 참 웃기긴 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경매할 때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으로 봐야 될 게 그죠? 우리 핵심으로 봐야 될 게 채권자가 누구냐. 채권자가 1 금융권이 아니면 그 감정가나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에서는 우리 주택이죠. 주택에서는 12억 전후로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 형성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오래됐는데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10억짜리 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시장이 커서 그래요. 시장이 크고 단순히 시장이 커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그 시장을 떠받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10억 이하에 파느냐? 아이 그냥 뭐 주택연금 들어서 그냥 연금 받지 뭐. 안 팔아도 되는 거거든. 10억 이하는. 뭐 세금 나올 것도 없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면 팔리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얼마가 떨어졌다, 폭락한다 이런 걸 선동하는 사람들은 얼마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짜리 이상 되는 아파트거나 아니면 지금은 보통 5억 이하 서울은 3억 이하짜리 그죠? 1금융권에서 아예 거래 취급을 안 하는 물건들 완전 저소득층이거나 뭐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거기도 좀 이렇게 떨어진 경향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떨어지는데. 가장 이렇게 두터운 층은 10억대 전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남들보다 싸게 사거나 남들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건 기대하기 힘들어요. 시장이 크고 안정적인 시장이라서.
궤도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제 그 이상이 넘어가는 집들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30억이 넘어가거나 15억이 넘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20억 30억 넘어가면 여기는 다 구라예요, 구라. 예. 저도 못 가는 시장이에요, 저도 세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차도 보면 오히려 지금 경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가 돼도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지죠, 연식 대비. 예 근데 뭐 벤츠라든지 뭐 마이바흐 뭐 이런 렉서스 이런 고가의 차량들 1억 대 넘어가는 차량들 배기량 큰 것들은 차를 키를 받자마자 가격이 막 떨어지죠. 예. 오히려 막 나중에 되면은 그죠. 오히려 경차보다 중고차가 더 싸죠. 더 대형차고 더 좋은 차인데도 왜요? 수리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예요. 12억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불리해져요.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쓰기 위한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시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 가격을 단순히 그냥 똑같은 것처럼 비교하고 떠들고 사람들한테 공포감 주고 선동하고 다들 그 지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아파트 시세를 예측하는 것처럼. 예.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관심 갖는 분도 많지 않겠지만 가격 규모도 작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고 이렇게 큰 평수들은 집주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해도 실이익이 사실상 없어요. 예, 또 세금도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달라요. 기준이 프로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